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 귀한 딸은 자네에게 줄 수 없네. 애초에 가질 생각 1도 없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직도 딸 가진 부모님들은 자기 딸을 가지고 굉장히 갑질을 해요. 갑질을. 예. 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굉장히 결혼시장에서 굉장히 벗겨먹으려 합니다. 딸 가진 별거 아닌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86분들 60대 초반이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했으면 딸이 지금 30대 중후반 될 겁니다. 예.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근데 시집 못 보낸 딸 많을 텐데요. 아니면 설령 시집 보냈다 하더라도 이혼 당해가지고 다시 본가로 돌아온 케이스 많은데 보통 여자분들 이혼하면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 제외하고는 보통 본가로 돌아온 케이스가 많아요. 예. 특히 여자가 전업주부인데 이혼했으면 아무리 남자한테 뭐 재산분할 하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집 못 가기 때문에 특히 애같이 있으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다시 친정으로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SOS를 외칩니다. 이제 그런 집 많을 텐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제 무조건 시 보내기만 장땡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남자분들 야 무조건 결혼하면 끝까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 아니 정말 책임질 만한 여자를 만나면 모르겠지만 그런 책임질 만한 여자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남자도 이제 장가 못 가는 케이스 많지. 사실 더 많지. 더 많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장가 못 가는 것보다 여자가 시집 못 가는 게 더 커요. 훨씬 더 위험해. 그러니까 남자는 장가를 못 가도 어느 정도 기본 역할을 해요. 물론 앞가리 못하는 식으로 있는데 남자는 그래도 결혼을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손을 벌리거나 빌붙거나 하는 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 앞가림의 중요성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역할을 못하면 남한테 짐이 되고 짐이 되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한테 불효자가 되고 군대에서도 고무가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세뇌당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들은 왜 선생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선생님도 어릴 때 보면 왜 체벌 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체벌 못 가겠지만 저희 때는 많이 때렸거든요. 저희 때는요. 그 몽둥이로 많이 때렸는데 남자가 엄살 부리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임마, 니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겠냐? 이것도 못 버텨가지고 어? 이게 뭐가 아프다 그래? 야, 이 정도는 참아야 될 거 아니야. 니들 이제 몇 년 뒤면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가서 고참들한테 갈굼받으면 버틸 수 있겠냐? 이런 말 합니다. 안 들어봤어요? 예. 그 꼽을 줍니다. 정말로.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혼내도 막 세게 혼내지 않아요. 항상 하는 말, 니들은 그냥 때려대 시집이나 가.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선생님들. 그때 그런 말 들도 여자분들 중에 시집 못 간 케이스가 많아요. 아니, 시집을 가도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하고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 많잖아. 남자가 좀 더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결혼 못하고 살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혼 못해도 혼자 사는데 크게 걱정했으면 상관없어. 근데 여자분들이 그 조건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남자는 항상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을 채우다 보니까 항상 자기 1인분 이상은 합니다. 웬만하면. 보통의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이제 결혼을 포기한 사람 중에 사실 혼자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야. 여자가 원하는 조건을 내가 부합하기 내가 부족하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야. 보통 남자 중에 한 300, 한 50 보는 사람들도 여자분들이 막 500, 600 따지니까 아 나는 안 되겠지 싶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사실 혼자서 350이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뭐 광시 같은 데면 그냥 내 집 구해가지고 욕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근데 여자분들은 혼자 사는 분들 중에 350 보는 사람들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이 350만 벌려면 보통 한 중견기업의 과장급 이상, 예, 그 정도 돼야 되고, 아니면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한 18년 정도 일해야 그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여자분이 교사나 공무원이면 그나마 다행이야. 다행인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보통 전문성이 떨어진 분야에 많이 종사를 해요. 뭐, 사무실 경리나, 아니면 매장 관리, 백화점 점원, 예.
그 서비스 직원으로 많이 일해요. 이쪽 분야는 일을 오래 해도 급여가 오르지 않습니다. 퇴사율도 높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여자분이 일하는 분야는 보통 장기 고용이 잘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이 먹어서 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왜 나이 먹고 결혼하려고 하냐면 자기도 알아. 이제 직장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보통 한 30대 중반 되면 자기들 위에 언니들 잘리는 거 보면 불안하거든. 결혼한 사람들도 이제 나이 40 넘으면 직장에 못 버틴단 말이죠. 보니까 나는 결혼도 못 하는데 불안한 거야, 이게. 나 모아놓은 돈도 없고, 우리 집 못 사는데. 나 가진 거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러서 공고사실 당하면 어떡하지?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보통 편한 직종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 안대로 고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직종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편한 일 하지만 남자는 그런 사람이 소수고, 여자분은 대부분 어떤 그런 일하다 다치고 오셔가지고 거의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건 팩트죠, 여러분. 보통 일하면 다치거나 죽는 사람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전 아니면 이제 뭐 공사 현장에 추락사 한다거나 교통사고 당한다거나 그런 케이스 대부분 남자에게. 예.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이 이제 40 넘은 문제가 뭐냐, 사무직을 더 이상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어. 그러니까 사무직만 했던 분들이 갑자기 쿠팡 가서 일하라면 적응 못하거든요. 예. 보통 여자분들이 근력을 쓰는 일을 안 하잖아. 남자들은 왜 나이 먹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냐면요. 남자 일하는 분야 대부분 힘을 써야 돼요. 힘과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예. 생산직도 오래 일하려면 서서 일하다 보니까 하체 근력이랑 지구력이 중요해. 예. 그래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 먹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통 체력을 요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운동 안 하면 못 버텨요, 이게. 남자 일하는 거는.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보면 미용 목적이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 지금도 보면. 뭐 다이어트는 아니면 있잖아요.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찍을 거 아니면 사실 운동을 잘 안 해. 지금도 보면. 그리고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이제 보통 힘쓰이 하면 대부분 못 버팁니다, 이게. 대부분. 그리고 근력 쓰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불안한 거야, 이게. 나이 먹어서. 불안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나오는데, 그걸 남자 왜 받아주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가진 것도 나이 차고, 전성기 지났고, 남자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게. 남자도 바보가 아닌 게, 나이 많은 여자를 그냥 뭐, 아무 가진 것도 없이, 조건도 없이, 홀딱 빠져가지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딸 가진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딸 데려갈 사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묵은물의 믿음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 보면, 딸을 뭔가 현실적으로 교육을 시킨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좋은 어떤 있잖아요. 엘리트 집안에 자란 분들은 그래도 현실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 의사나 뭐 판검사 이런 분들은 보통 자식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게으른 거 못 봅니다. 딸도 좀 그래도 스파르타로 기르거든. 근데 일반적인 서민 가정에 자란 분들이 우리 딸을 곱게 길러요. 대부분 보면. 뭐 딸 가진 게 뭔가 뭐 집안의 가부인 것 마냥. 예. 근데 문제는 자기 집에선 가보지 남들이 봤을 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결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86분들이 불안할 거 왜냐하면 자기 딸 시집 갈 줄 알았는데 결혼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못 하는 거야, 이게. 결혼 못 하고 모아둔 돈이 없다 보니까 독립 못 해. 그래서 딸 키운 부모 입장에서 그런 거야. 그냥 딸이 시집 가서 좋은 집 시집 가가지고 좀 한시름 덜어야 되는데 딸이 시집 못 가고 집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 시집 못 간 딸들 집안 보면 집안이 그렇게 유복하지 못할 겁니다. 장난감도 유복하지 못할 거야. 만약 집안 유복했으면 결혼시킬 때 남자한테 갑질하지 않겠죠. 결혼할 때 보태주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복한 집안이면 우리 딸 데려가면 우리도 좀 보태줄게. 지원 많이 해줄게. 그렇게 하지. 남자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복하지 않으니까 집도 가진 게 없으니까 결혼할 때도 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려고 하잖아. 만약 그 결혼을 거부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노후 자금도 부족하고 일할 때도 마땅히 없고 연금 같은 것도 얼마 없을 텐데 딸은 그렇다고 일을 잘하나 모아둔 돈이 있나 없을 텐데 이제 안타깝지만 아마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경제력이 부족한 딸하고 같이 살아야 될 겁니다. 살면서 좀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딸 시집 보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요즘 남자들이 달라진 게 남자 일방적 책임지고 이제 그런 결혼 원하지 않아요. 남자 고생하고 여자는 일 안 하고 예. 뭐 전화 좀 눌러 앉으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도 안 참아요 이게. 연포티는 참겠지만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은 안 참아요. 일단 결혼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결혼 안 해요 앞으로. 그래서 여자도 가진 게 없고 능력 부족하면 결혼 못 해요 이제. 왜냐 남자들이 반반 결혼할 거란 말이죠. 반반 결혼 뭐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이만한 능력 가져라 이겁니다. 근데 과연 여자분이 남자의 어떤 그런 경제적이나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남자가 채울 수 있는 여자가 얼마 있을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자가 연봉 6천만 원 벌어. 결혼 자금도 1억 5천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여자집도 마찬가지로 결혼 자금 1억 5천, 연봉 6천. 그럼 못해도 한 5천 원 맞춰야겠지. 근데 그 조건 맞출 수 있는 여자가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럼 남자 입장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 아 이거 너무 손해 보잖아. 아 이 결혼 안 해. 깨버리는 거죠. 요즘에 파업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보통 남자가 깨는 경우는 보통 여자 쪽 집안이 좀가 형편없거나 여자가 가진 것도 없는 남자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남자 따지면 그냥 결혼 못해. 그냥 가진 거 없으면 이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귀한 딸 아닙니다. 어? 우리 귀한 딸은 자네에게 줄 수 없네. 귀한 딸 아니야. 본인 딸이 귀한 딸이 아닌 거를 앞으로 딸 시집 못 보내가지고 같이 살아보면 알 겁니다. 예. 전혀 귀하지 않은 딸이에요. 예. 아, 난 웃게 그래. 자기 귀한 딸이라면서 왜 귀한 딸이 뭐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요? 뭐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어? 너무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메이트한지 못하고 살인비 못하고 남자 만나면 어떻게 뭐 대우받을 생각이 나오고 감정 윽박 지르고 이런 것만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귀한 딸이 말쓰면 안 돼. 귀한 딸 말고 귀한 아들 없습니까? 딸이 뭐가 귀한데요? 집안도 별론데. 오히려 집안이 별로니까 더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약하게 이릅니까? 자기 집안 돈 없으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 집 결혼 비용 못 맞춰주니까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라지 마. 니도 능력 키워라.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라지 마라. 우리 집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딸 가진 집안들이 오히려 유세를 부립니다. 네. 우리 딸이 그래도 집은 이렇게 누추해 보여도 정말 고생 안 시키고 곱게 들였으니까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된다. 이딴 얘기를 해요. 참. 그 상대방한테 고생시켜도 되는 거야? 고생을 전가시키는 거잖아. 맞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봐. 가진 거 없는 집안의 딸이 가진 거 남자한테 이제 보내버리면 그 고생을 가진 거 집안에서 전적으로 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무튼 뭐 역지사지가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586 분들이 시집 못 간 딸을 평생 끼고 살거나 아니면 결혼했어도 나중에 돌싱이 되면 하면 같이 살아야 될 겁니다. 같이 사는 집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딸 가지고 요새 못 부리겠죠. 오히려 딸 키우는 게 나이 먹어서 힘들 수 있어. 왜냐? 딸이 뭔가 이제 제대로 앞가지 못한다거나 가진 돈이 없으면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 의존하려고 할 거 아니야. 많이 버거울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아파트 지하 2층 헬스장에 웬 듣보잡 늑다리가 우리 딸 만나보라고 난리야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거 얘기하시죠 이거 얘기하세요. 그 관리자한테 얘기하세요. 하지 말라고. 예, 몇 번 통보하면 됩니다. 정말 모자는 할배 같은 아저씨네요. 예. 이 늙고 추한 게 이런 거야 이게. 늙고 추한 게. 예. 왜요? 자기 딸 감당이 버거워요.
버겁습니까? 자기 딸이 정말 능력이 좋으면 만납을 안 하겠지. 딸이 괜찮은 자를 데리고 오겠죠. 근데 못 데리고 오고 자꾸 집안에 있고 이 처치곤란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저 열심히 사는 괜찮은 총각이 있으면 어떻게 좀 넘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아니 자기도 버거운 상대를 왜 상대방 넘기려고 그래요. 짬처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딸같이 보이는데 586분들 이런 짓 하지 말라니까. 진짜 이거 나이가 못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586분들은 삽질을 많이 할까? 뭔가 벽에 똥치는 행동을 더 많이 할까 이게? 아니 생각해봐. 딸이 정말 뭐 인기 많고 능력 좋으면 알아서 짝을 데리고 와서 시집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이는 먹고 해놓은 건 없고 부모님 빌붙고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버겁고 짜증나니까 갈등이 심해지니까 누가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 양심 없습니까 진짜? 원래부터 양심 없이 살다 보니까 평생 그러고 사시려고 그딴 짓 좀 하지 마요. 가뜩이나 이미지 안 좋은데 이미지 바닥인데 어디까지 내려가려 하십니까 진짜.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안 그러면 아파트 쫓겨나는데 진짜. 어? 이 소문 내버려요. 이 댓글 적으신 분. 그 아파트 그 있잖아요. 586분 있잖아요. 어느 몇 동 몇 호 사는지 얘기해가지고 소문 다 내버려. 저기 뭐 나이 보고 시집가 딸이 있는데 딸 가진 늙은 아저씨 한 명 있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딸 만나보라고 찝찝댄다. 아파트 소문 나버리면요. 거기 못 두고 댕겨 이게. 아 저기 몇 동 몇 호 저 아저씨 뭐 나이 든 딸하고 같이 사는데 어 팔불추첨 행동한다. 씨 소문 나봐. 아파트 소문 그만 빠르건 여러분. 어? 경기도 관리사무소나 이제 동대표한테 몇 명만 얘기하잖아요. 아, 아저씨, 딸님이 집에 있다며. 야, 아니, 얼마나 귀한 딸이길래 품고 사시려고 그래요. 야, 그 소문 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해버리면 고기 못 두고 댕겨, 이게. 아파트가 정말 나쁜 이 소문은 정말 빨리 돌거든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버릴까. 아파트에서 이제 고기 못 두고 다니게.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왜 나이 먹고 어? 나이 든 딸을 왜 남한테 소개시켜 줄 정도로 내가 이 짓거리 왜 해야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어찌 보면 딸을 잘못 키운 겁니다. 잘못 키웠으니까 딸이 스스로 이제 나이 차가지고 짝을 못 만나니까 나서는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본인이 딸을 잘못 기른 겁니다. 정말 잘못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딴 행동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진짜 이런 거 소문 나면 어디 가서 어른들 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좀 먹었으면 채통을 지키세요. 알겠죠? 이 다범이 586 아저씨.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